과거에 많은 구독자들이 약물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세요 그러시면서 퀴타이핀이라는 그 항정신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미국에서는 그 브랜드 네임이 세로코엘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이제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저는 그 성분명, 그러니까 이게 퀴타이핀이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인지를 갖다가 본인들이 아시고서 이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퀴타이핀에 대한 그런 그 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퀴타이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Atypical Antipsychotic이죠. 1950년경에 이제 또러진이라던가 멜라릴, 프롤렉신 뭐 이런 약들이 나왔을 때는 그게 First Generation Antipsychotic이었고요. 그런데 그 약들이 좀 부작용이 많았죠. 이게 너무 머슬을 갖다가 이렇게 리지드하게 해가지고 입을 잘 못 담으니까 이제 침도 좀 흘리고 얼굴이 조금 약간 마스크 같이 이렇게 뻣뻣했고요. 손도 이렇게 조금 트레머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환자들이 약을 안 쓰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클로자핀이라는 그 엔타이사이카릭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머슬 갖다 이렇게 굳게 하지도 않고 팔다리도 막 떨리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것을 Atypical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제2세대 Second Generation Antipsychotic이다 라는 말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약들이 이제 제일 먼저 클로자핀 나왔고, 그 다음에 올란자핀, 리스페리단, 그 다음에 아빌리파이, 아리비프라졸이죠. 아빌리파이는 그 다음에 뭐 지오돈 이런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퀴타이핀입니다. 퀴타이핀을 갖다 이제 미국의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어떤 데 이 약을 쓰는 게 좋다라고 어프로브를 했는데 승인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첫째, 스키즈프레니아, 조현병이 급하게 어큐트하게 왔을 때 어른이나 또는 티네이저들 13살부터 18살 사이 애들이 써도 된다. 그만큼 이제 위험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조현병이 왔는데 그때 이제 급성으로 발병할 때도 물론 쓰지만 그 다음에도 이렇게 이제 유지 치료에도 이게 중요하다. 유지 치료에도 쓸 수 있다. 세 번째, 매니아, 그러니까 조증이 급할 때 왔을 때 쓸 수 있는데 티네이저들도 10살부터 17살까지 쓸 수가 있다. 10살이면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써도 괜찮다. 그만큼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어큐트하게 이게 매니아가 왔을 때는 이것만 써도 되지만 같이 리튬이나 데파컷하고 같이 써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극성 질환의 유지 치료 이게 좋다. 세로코엘을 쓰면은 디프레션이나 이런 걸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재발을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바이폴러 디프레션 왔을 때, 아까는 매니아였지만 디프레션 왔을 때도 이 세로코엘이 좋습니다. 퀴타이핀이. 그다음에 이제 바이폴러 디소더하고 지금 스키즈프레니아하고 굉장히 힘든 병들에서 쓰지만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더, 주요 우울 증세죠. 그 우울증이 심할 때도 이거 쓰면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쓸 수 있게, 무서운 병들은 다 이게 쓸 수가 있게 이제 이렇게 그 어프로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타 이제 어떤 데 또 쓸 수 있냐 하면은 다른 그 정신 증세, 크레이지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뭐 코킨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크레이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뭐 어떤데 알코올 같은 것 때문에도 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그 내과 병 중에서도요. 그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고 마지막에 가면은요. 이 두뇌 가서 그런 이상한 물질들이 올라가면은 사이코틱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사이코틱 할 때도 쓸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매니아가 이게 믹스드 매니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니아하고 디프레션이 같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써도 좋고. 그다음에 치매가 있는 그 노인들 중에서 어떤 때는 막 남들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밤에 자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분들 비헤이비어 프로블럼이 있을 때 써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스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 이분들이 이제 디프레션도 많지만 파킨슨스 있는 병들이 이제 치매도 옵니다. 그럴 때 이 치매, 파킨슨스 디멘치아라던가 루이 바디 디멘치아, 루이 바디가 있는 그런 치매도 있거든요. 그때도 이 약을 쓰면 좋다. 그다음에 어린애들, 티네이저나 어린애들이요, 아주 그 심하게 컨덕 디소더가 심하다던가 아이가 완전히 그 컨트롤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 조금 양을 줄여가지고 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그 임펄스 컨트롤, 충동 조절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쓰면은 아주 비헤비어 조절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심한 불안증이 심할 때는 대개 우리가 이제 항우울제를 씁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을 올리기 때문에 프로젝이나 팩셀 이런 것들이 뭐 앵자이티 심할 때도 쓰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도 치료가 안 될 때, 아니면은 뭐 마이너 트랭킬라이저 무슨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쓸 때 그거 가지고 안 될 때는 조금 양을 줄여 가지고 이 세로콜. 그다음에 PTSD, 제가 지금 보는 어떤 분이 계신데 아들이 너무 문제가 많으셔가지고 이분이 너무 트라우마가 심했습니다. 본인이 잠도 못 주무시고 항상 불안하시고 아들이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막 마르시고 그래요. 이분이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세로케를 조금 드렸습니다. 25ml 뭐 그것도 어떤 때는 반 이렇게 했더니 훨씬 나아지셨어요. 이거는 이제 습관성이 없으니까 그냥 에티반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서 오히려 더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이 입맛을 돋구니까 이제 조금씩 체중도 돌아오고 잠을 주무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한 60세 초반인데 지금 세로코를 들여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이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약입니다. 저같이 소아 및 청소년 정신과 하는 사람인데도 이게 10살 때부터도 쓸 수가 있으니까요. 아주 심할 때는 쓸 수가 있고, 제가 보는 환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94세 된 미국인 백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많이 디프레스 돼가지고 말을 못 하시고 귀가 먹었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재혼을 하셔가지고 훨씬 젊은 부인하고 사시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사셨는데 언제부턴가 그 부인이 이제 잠자리 같이 안 하겠다 그러고 아마 그렇게 피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이분이 화가 나고.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94세인데 저하고 이렇게 연필로 써가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걸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잠도 주무시고 훨씬 나아가지고 그다음에 결정을 잘 해가지고 좋은 널싱홈으로 가셔서 그다음에 잘 계시고 계십니다. 그 이제 용량이 제가 쓴 경우 미국 여자분인데 등치가 큰 분이었어요. 그분은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같이 있는 정동장애, 그러니까 조현병 정동장애인 환자인데 그분한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800ml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 400 내지 800이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조울증일 때는 300ml 우람이면 되게 충분하고, 한국 분들은요 보니까 약을 조금씩 쓰세요. 그러니까 이 약 저 약 이렇게 해서 조금씩 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글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요 한 가지 약을 쓰고 문제가 없으면 그거를 맥시멈으로 써가지고 어떤가 보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뭐 25 시작했다가 한 50, 100까지 쓰고서는 그만두는 분들이 많던데 그러면 참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800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적어도 조울증이 있으면 한 300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들 안 하시고 그냥 조금 쓰다 또 딴 거 쓰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약의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약은요, 이 알로 나오는데 25짜리, 50ml, 100, 200, 300, 400ml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처음에 이제 25를 드리지만 그것도 반으로 잘라서, 한국 분들은요 약이 굉장히 예민하시니까 25를 반을 자르면 12.5, 한국에는 12.5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다가 그 부작용이 있으면 25로 올리고 50, 100, 그다음에 200, 뭐 300, 400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올리고
부작용만 너무 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쓰시면서 어떤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게 참 이해하기 좋은 것이 이게 여러 레인지가 있으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높은 것까지.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근데 지금 약을 쓰고 나서 그럼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나? 대개는 저는 보니까 잠자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금방 나타나요. 효과가 뭐 그 다음 날도 나타나고 한 30분 내지 1시간이면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아주 심한 사이코시스가 있는 경우는 한 일주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이제 뭐 인지작용이라든가 무드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거는 대개는 이제 뭐 한 3, 4주 뭐 두째 주나 뭐 넷째 주 이 정도면 대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이상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약은 잘 안 드는 거니까 딴 것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우울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2주 내지 3, 4주를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이 이제 atypical antipsychotic이 좋은 점은요, 다른 antipsychotic은요 양성 증상만 무슨 좋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 증상은 뭐냐면은 막 할루시네이션 하고, 그 다음에 망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막 비헤이비어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양성 증상들인데, 그런 거는 1차 그 항정신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나 음성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증상은 뭐냐면은 의욕이 하나도 없고요. 뭐 이렇게 뭘 잘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말도 표현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나가가지고 운동하려면 그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정도 별로 나타내질 않고, 이런 음성 증상들이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많이 고쳐줍니다. 지금 이 atypical antipsychotic은. 그래서 이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약을 쓰면은요, 한 1년을 계속 쓰게 되면은 한 50% 내지 60%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좀 직장도 갈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나면 배우자하고 같이 이제 동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슈퍼 리스폰더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슈퍼맨 같이 리스폰드를 아주 잘한다, 또는 awakener, 깨어난 자. 그래가지고 awakener라고도 부르고, 왜냐면 말도 없고 뒤에 가서 웅크리고 있던 분이 네거티브한 그 음성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나서서 나와서 말도 하고 직장에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깨어난 자죠.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요, 아니면 제가 그 전에 US에서 볼 때 그 로스쿨에 있는 교수가 이런 심한 그 정신과 문제가 있는데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슈퍼 리스폰더들이고 어웨이크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이 항상 무서운 거는 이제 매닉했다가 치료가 되고 나서는 메인티넌스 하는 도중에 자꾸 재발이 되는 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재발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서 양을 좀 줄여가지고 계속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1년간은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발이 한 두세 번 됐다? 그럼 그냥 약을 끊지 말고 그냥 쭉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얘가 뭐 이런 약 조금 썼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애딕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예방을 해주니까 스트레스가 와도 심하게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 하는 게 아니니까 재발을 막아줍니다. 약을 갖다가 처음으로 발병이 됐을 때는 메인티넌스 도수를 한 1년간 쓰시고, 그 다음에 1년 됐는데 재발이 돼서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약을 썼다. 그러면 한 두세 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그냥 쭉 일생 동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모든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합니다. 약을 쓰는 사람들이 또 예민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런 약들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거나 앉았다가 갑자기 쓰거나 그러면요, 혈압이 좀 떨어져요. 그걸 보고 이제 orthostatic hypotension이라고 그러는데, 몸의 그 위치에 따라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놀래거든요.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올리는 거를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올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을 쓸 때는 대개 이걸 밤에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쓰면 졸리고요. 또 일도 못하게 되고 자기가 뭐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대개는 밤에 쓰시면 잠도 잘 오고 그다음에 낮에도 그 효과가 계속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항정신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 청소년 중에서도 낮에 막 문제 많이 일으키고 그런 경찰에도 막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밤에 이 약을 좀 줍니다. 그러면 잠도 잘 자고 그 다음 날도 좀 이렇게 편안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게 되지요. 이제 이 약이 이런 약들이 다 이제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주로 많으냐면은 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 좀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입맛을 좋게 하니까 좀 체중 늘고 그다음에 이제 혈장 내 그 당이라던가 콜레스테롤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혈압을 갑자기 낮추게 되면은 어지러울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뭐 약간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세틸콜린 뭐 이런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입이 마르고 또 어떤 때는 눈이 좀 이렇게 블러드 비전이 돼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이게 리텐션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좀 심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특히 변비가 심해지면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소변 보기도 좀 힘들어지고 제 친척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세로코알을 뭐 많이도 아니고 한 25원과 50ml를 갖다 한 3, 4일 썼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배가 자꾸 부르고 배가 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가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그 의사가 이제 여기 그 사진을 다 찍어보니까 뭐 그 장이 막힌 것도 아니고 이게 배가 이렇게 좀 나왔지만 이게 이제 방광이 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널스를 시켜가지고 소변을 빼내라. 그래가지고 이 널스가 트래블링 널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군데 있질 않고 그때만 해도 이제 코비드 때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널싱을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이분이 좀 용감하고 기운도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테터를 집어넣고서는 그걸 갖다 확 누르니까 거기서 소변이 뭐 700cc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많이 안 쓰더라도 이런 약들 중에서 이게 소변을 갖다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떨어지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소변 리텐션이 좀 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 조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변비도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참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변비약도 쓰시고 이러면서 이제 부작용을 갖다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알고 그러면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오면은 그때마다 이제 핸들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못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약을 조금씩 써보면서 이렇게 차차 늘리면서 문제가 심하면 그건 다시 내리거나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부작용 무서워서 안 쓰다 보면은 이런 약들이 뭐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지 환자를 갖다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제 허락이 된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작은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쓰시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얼른 의사한테 연락하시고 약을 믿고서 써보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요 어떤 때는 시간이 가면서 그 약에 적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이 이게 남의 물건이 이거 내 몸으로 들어오니까 막 몸에서 싫어하죠. 그런데 조금씩 놔두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증가하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그다음에 약간 졸릴 수도 있고 입이 마르고 변비되고 어떤 때는 소화 불량도 좀 되고 이게 심박 항식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오지만 대개 이런 건 큰 문제는 아니다. 근데 올 수가 있으니까 계속 조심하셔라.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조금 뭐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얼굴도 이렇게 좀
찡긋찡긋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의사한테 얼른 연락하셔서 약을 바꾸거나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갖다가 멈추게 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의사한테 미리 연락을 하시고, 제가 그 구독자들한테서 많이 이제 댓글이 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애를 내가 단약을 시키고 싶다. 이게 참, 이 단약이라는 말은요,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한국에서 들어도 못 발음이고, 제가 그 원주에 가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원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내과에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지만 단약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멀쩡하게 약을 쓰시는 분들한테 왜 약을 자꾸 끊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이 안 쓰는데 어떻게 환자들이 그런 말을 쓰는지, 보호자들이요. 그 약을 끊으시려면은 반드시 의사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끊으셔야지. 어떻게 나도 내가 의사가 아니고 내가 널스도 아닌데 내 남편의 약을, 내 아이의 약을 단약을 시키겠다고 합니까? 이거 참 위험한 생각인데요. 지금 그런 질문이 자꾸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서양약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약은 이게 내추럴한 거다. 이건 왜냐면 뭐 풀잎에서 왔고 뭐 어디서 뿌리에서 왔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게 간에 문제가 되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검사하고 시험관에서 다 조사한 그 서양약들은요, 이것도 그또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약 주고 어떤 사람들은 밀가루 약 주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어떤 게 잘 듣나 보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밀가루 약 먹고서요 부작용으로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인 것이 크거든요. 그런데 환자에게 약을 갖다가 자기가 끊겠다고 하시는 거는 아무리 사랑을 하신다고 그러는 것들에도 이건 폭력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의사한테 의논하시고, 약을 끊는 게 부작용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확실히 이제 의사의 말대로 약을 줄이는데, 당장 끊으면 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차차차차 테이퍼링 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약들은 대개는요, 임신한 경우는 안 쓰는 게 좋고요.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는 이런 약을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산후 우울증이라던가 산후 이제 사이코시스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한테 꼭 그때는 모유를 주시는 것보다는 엄마가 약을 쓰셔야 되니까 아기는 포뮬러를 주는 게 좋지요. 아기가 중요하지만 엄마는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사이코틱하게 되고 엄마가 디프레스 되면요, 아이는 끝입니다. 그래서 엄마 치료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을 쓰시고 아기에게는 포뮬러를 주더라도, 그래서 그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세로퀘어를 써야 하지만 디프레션이 많이 조절이 됐던 엄마라면은 얼른 쓰세요. 그리고 아기는 사랑하시고 쳐다보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엄마와 자식의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퀘타이어핀, 세로퀘어라고 부르는 항정신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